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해저 자원조사의 세 번째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침을 좀 했더니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네요. 11번째부터 15번째 아이템인데요. 첫 번째는 향해 브릿지에 원래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항해사가 항로나 속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선원이 한 명 더 있어서 선측이나 후방 이런 쪽을 관측을 하죠. 왜냐하면 레이더를 보통 이제 항해사가 레이더랑 그 파일럿 그리고 전자지도 이런 쪽을 담당을 하는데 혼자서 그런 걸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원이 육안이라든지 아니면 쌍안경 이런 것, 그리고 또 어, 좌현이나 우현 쪽 이런 쪽은 선원이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향해서 혼자 근무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작아서 혼자도 다 자연이나 우연도 다 볼 수 있는 경우라든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시계가 나쁘면 안 되겠죠. 시계가 양환, 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혼자 해도 됩니다. 중형선도 상황이 안전하면 혼자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시계가 좋고 통행량이 적고 육지나 이런 쪽에서 멀고 이런 경우에는 혼자 해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상황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개가 갑자기 온다든지 트래픽이 갑자기 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무선상 대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장이 되는 길입니다. 보통은 안전 훈련을 해야 선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원으로 6개월 일을 하면 시험을 통해서 고급 선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6개월 과정을 이수하면은 2달만 근무를 해도 시험을 볼 수 있긴 하고요. 그리고 고급 선원으로 3년 경력을 가지면 향해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향유학과 4년짜리를 졸업을 하면 1년만 향해 경력이 있어도 시험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4년에다가 1년을 합치면 사실 일반 경험으로 쌓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늦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향해사부터는 갱신을 합니다.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향해 경력이 6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향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향해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500톤 이하는 선장도 할 수 있고 3,000톤 이하는 1등 향해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등 향해사 자격증을 따면 이게 조금 더 커지죠. 향해사 경력이 근무 경력이 향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시험 볼 수가 있는데 3,000톤 이상에 대해서도 이하에 대해서는 선정을 할 수 있고요. 선장 자격증은 3,000톤을 초과해도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명훈련인데요. 보통 하는 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재훈련 그리고 선박 포기훈련 이런 걸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구명훈련이죠. 만약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은 우선 구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무상이고요. 물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화물 같은 경우는 구조를 해주면 일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상이 없고요. 그리고 또 꼭 해야 됩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조난자를 발견하면은 그거를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무선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무선기를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 화재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면 그 경보 울린 쪽을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만약 그 조난자를 발견했는데 그 위치를 떠나면
그 위치를 나중에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재 경보나 무선 통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오게 돼 있고, 그러면 조난자 위치를 육안을 확인하고 그 조난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된 브릿지에서는 레이더에 마크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좌표를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9명 팀을 진술하는데, 향해사의 역할은 이제 무전기 2개를 갖고 향해를,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구급선원 1명이 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머전 수트를 갖고 가요. 왜냐하면 물에 빠지면 춥기 때문에 이머전 수트로 보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브릿지에 근무하는, 그게 뭐 향해사일 수도 있고 선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박을 선회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향해사 중에 1명, 보통 셋이 있으니까요. 선장, 1등 향해사는 크레인을 가동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무전 연락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워킹 채널, 우리 같은 경우 74번 채널을 이용을 했는데요. 74번 채널도 이용하기도 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16번 채널을 쓸 수도 있으니까 무전기가 2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대를 이용했다면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겠죠. 배터리가 2개니까. 그리고 수동 향해하는 경우를 보면, 일단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수동 향해를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향해할 때는 오토파일럿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로 헤딩 결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S에 127이라고 돼 있죠. 위에 H 126.9도 이렇게 돼 있는데, S는 세팅 향로를 얘기합니다. 127도를 정해 놓으면 이 헤딩은 127도 이제 좌우로 이렇게 바뀌어 가죠. 이게 127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고요. 126도나 뭐 129도 뭐 이렇게 보통 되고, 속도가 그 옆에 주어지는 파도 조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이게 뭐 1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레버로 조정을 합니다. 이걸 앞쪽으로 밀면 속도가 빨라지고, 뒤로 당기면 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항구 근처에서 수동 모드를 할 때는 이걸로 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것처럼 숫자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요 레버를 앞쪽으로 밀면 속도가 빨라지고, 뒤로 당기면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항상 수동 쪽에서 하게 돼 있어요. 수동을 먼저 여기서 이네이블 누르고, 오토였던 걸 매뉴얼로 바꿔주고, 그런 형태로 해야 되고, 반대로 할 때도 이걸 오토로 바꿔주고 여기서 다시 오토로 또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항상 컨펌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누를 때도, 여기서 항로 바꿀 때도 그냥 바꾸는 요걸 누르는 게 아니고 이네이블을 누르고 이거를 누르게 돼 있어요. 항상 2개를 누르게 돼 있고요. 이 수동에서 오토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기서 바꿔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바꿔주게 돼 있고, 이때는 한 번 더 있네요. 사실 이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그 스크린에서 리컨펌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수동 향해 실습은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선장 스탠딩 오더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 향해는 근데 레이더를 보고 숫자로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한데, 수동 향해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에서도 127도를 세팅을 하면은 실제 헤딩은 127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가 되는 것처럼, 수동 향해도 항상 예를 들어서 127도라고 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딱 맞추는 게 아니고, 항상 어, 물고기가 갈 때 보면 꼬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도 양쪽 항로 정상적인 육안으로 보는 그 목표 항로에서 한 4, 5도 정도 좌우로 이렇게 교차되도록 이렇게 조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컨펌 하는 것도 항상 수동일 때는 백색으로 돼 있고 자동으로 될 때는 황색으로 돼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수동으로 할 때는 항상 이것처럼, 이거는 그냥 방향이 없죠. 그냥 진행 방향으로 돼 있고, 이거는 약간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 항상 2개를 같이 하기보다는 한쪽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력을
앞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얻고 이거는 회전력을 얻는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은 그냥 논리적으로 하면 되죠. 몇 도 이렇게 정하면 되니까. 근데 수동은 그게 아니고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교차 조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렇게 어,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훈련이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자, 오늘 헤드 자원조사 세 번째를 해서 절반을 끝냈고요. 오늘 탐사 소감은 어떠신가요?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이 수동으로 파일럿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재미있긴 해요. 재미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피로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것도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